당신은 100명 중 단 한 명,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사람일까? IQ 135 이상, 상위 1% 고지능자는 정보를 처리하고 감정을 느끼고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남다릅니다. 이들의 내면은 축복이자 고독이죠. 예민함이나 이상함으로 오해받는 그들의 진짜 모습, 지금부터 10가지 특징으로 공개합니다. 당신도 이런 특징이 있나요? 첫 번째,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상위 1% 고지능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은 깊은 사고와 창의력을 키우는 원천이죠.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관심사가 달라 혼자 놀기에 익숙했고 지금도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아이디어를 정리하며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이건 단순히 내향적인 게 아니라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에요. 혹시 당신도 혼자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가장 빛나는 순간을 느끼나요? 두 번째, 말 안 해도 되는 규칙이 불편하다. 그냥 원래 다들 그렇게 해라는 말은 납득이 안 되죠. 왜 그런지, 정말 옳은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암묵적인 룰이나 위계 질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땐 반항적이거나 말이 많은 아이로 보였고 어른이 되어선 팀워크보다 창의적인 개인 작업을 선호하죠. 당신도 이건 왜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자주 물어본 적 있나요? 세 번째, 합리적인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치에 맞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나이, 직급, 사회적 권위보다는 그 말이나 행동이 옳은지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상사의 비합리적인 지시에 쉽게 따르지 않고 소수 의견이라도 논리적으로 맞으면 그쪽을 지지하죠. 이 태도는 갈등을 낳기도 하지만 윤리성과 명확한 판단 기준을 지니게 해요. 네 번째, 감정이 섬세하고 추상적인 공포를 더 잘 느낀다. 고지능자는 감정의 스펙트럼이 넓고 섬세해요. 기쁨이나 감동을 깊이 느끼는 만큼 불안이나 공포도 쉽게 자극됩니다. 특히 미래의 불확실성, 존재의 의미, 세상의 복잡성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공포로 다가오곤 하죠. 예를 들어 인류의 미래나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남들이 무심코 넘기는 상황에서도 뭔가 불길하다는 직감을 느끼고 사회적 스트레스에 쉽게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깊은 감정, 혹시 공감되나요? 다섯 번째, 늘 머릿속에서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 고지능자의 머릿속은 말과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요. 말하지 않아도 수많은 생각이 맴돌고 한 가지 상황을 여러 시점으로 분석하며 끝없이 가정하고 상상합니다. 책을 읽지 않아도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멍하니 있을 때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죠. 이 덕분에 창의력이 뛰어나지만 생각이 과도해 불면이나 뇌피로로 이어지기도 해요. 여섯 번째, 좋아하는 건 깊이 파고들지만 관심 없는 건 손도 안 댄다. 한 가지 관심사가 생기면 전문가 수준의 지식까지 쌓지만 흥미없는 일은 거의 손도 안 대요. 학교에선 특정 과목만 잘하고 나머지는 형편없거나 직장에선 프로젝트마다 성과가 달라 기복이 심해 보이기도 하죠. 지루함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 늘 의미와 몰입을 추구합니다. 당신도 한 가지 주제에 푹 빠져본 적 있나요? 일곱 번째, 또래와 관심사가 다르다. 고지능자는 또래가 좋아하는 예능, 유행 게임, SNS에 거의 관심이 없어요. 특히 TV는 지루하거나 깊이가 부족해 거의 보지 않죠. 대신 철학, 우주, 의식, 인문학, 시스템 구조 같은 깊은 주제에 끌립니다. 어릴 땐 너무 진지하다, 재미없다는 말을 들었고 지금도 동료들과 대화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유튜브에서도 예능 클립보다 심도 깊은 다큐나 강의를 찾는 경우가 많죠. 나이와 배경을 떠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당신,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여덟 번째,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다. 지나치게 예민한 감각, 높은 자기 기준, 타인과의 소통 어려움은 우울감을 안겨요. 세상이 자신의 깊이만큼 다가오지 않는다는 외로움, 반복되는 실망,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은 내면을 무겁게 만들죠.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의미를 찾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며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내부적으로 무기력과 허물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아홉 번째, 모르는 척하거나 바보처럼 보이는 게 싫다. 실수하면 자책이 크고 무지하게 보이는 게 불편해요. 어린 시절 똑똑하다는 평가가 스스로를 가두는 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질문을 꺼리거나 완벽히 준비되지 않으면 나서지 않아요. 자존심과 자의식이 강해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특징도 있어요. 10번째, 어디에도 잘 속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고지능자는 어릴 때부터 나는 좀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완전히 녹아들지 못하고 늘 어딘가 주변인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소외감은 외로울 때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씨앗이 되죠. 혼자 깊은 고민을 거듭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이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새로운 흔적을 남기는 독특한 존재예요. 당신도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순간이 있었나요? 상위 1% 고지능자는 단순히 생각이 많다거나 예민하다를 넘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더 복잡하게 보고 더 민감하게 느끼며 더 깊이 생각하죠. 이로 인해 고통도 크지만 새로운 관점과 혁신을 만들어낼 힘도 있습니다. 100명 중 1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